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랜만에 모던 서울 리뷰로 돌아왔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일 핫한 영화 미나리 그리고 배우 윤여정에 대한 외신 반응입니다. 여러분, 윤여정 배우의 윤여정 선생님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영화 시상식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이미지상 여우조연상으로 36개 이상 수상을 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지만 거기서도 상을 수상하시고, 지금 오스카만 남았죠. 오스카가 코로나 때문에 4월 26일에 연기가 돼서 원래는 작년 기생충 생각하면 2월 말에 기생충이 승부를 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윤여정 선생님이 열연하신, 그리고 정리삭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연출한 미나리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거운데요. 그러면 과연 윤여정의 힘이 무엇일까? 윤여정이란 배우가 외국인들의 눈에서도, 비평가들의 시선에서도 뭔가 숨길 수 없는 엄청난 마력을 가진 배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뉴욕타임즈에서 배우 윤여정이 독점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여러분, 로튼 토마토의 영화 미나리 평점을 한번 볼게요. 제가 기생충 때 93인가 그랬거든요. 벌써 1년 넘었죠. 근데 확실히 이런 류의 영화는 그 평론가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 보면 이게 가족 영화인 것 같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형성화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주변인, 변두리를 떠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화다. 여러분이 영화 미나리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따가 영화에 대한 TMI, 이 미나리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도 한번 전해드리긴 할 텐데요. 스포일러 있으니까 영화를 보실 분들은 앞부분만, 윤여정 배우에 대한 인터뷰를 전달하는 이 부분만 보시고 영화를 보시고 나서 돌아서 나머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윤여정 씨의 독점 인터뷰가 이제 서면으로 뉴욕타임즈처럼 진행된 게 많지 않아서 제가 뉴욕타임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뉴욕타임즈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윤여정이란 배우의 어떤 결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미국인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윤여정 선생님이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한국인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국어처럼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여정 선생님, 윤여정 배우에 대한 매력을 좀 더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뉴욕타임즈가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영화와 사랑에 빠지게 됐고 배우라는 직업을 하게 됐는지, 얼마나 이 일을 열망하고 갈망해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뉴욕타임즈가 보기에도 윤여정이란 배우는 자신에게는 생계였던, 이 일 외에는 이혼녀로 한국에 돌아와서 두 아이를 기르고 키울 자신이 없었던,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연기를 생계로 무조건 해야만 했던 직업형, 생계형 배우였던 부분 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어가 윤여정 배우를 묘사한 부분 중에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녀가 지금껏 이룬 성취와 성공, 그리고 앞선 어려움, 힘든 일들을 회상할 때 그녀의 수심 가득한 표정이 온화한 미소, 심지어 활달하게 웃을 때에도 스치곤 했다. 단정한 블랙 상의와 긴 목걸이를 하고 나타난 그녀는 차분한 카리스마, 타고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절대 서두르지 않고 시종일관 따뜻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생각이 바로 전달되도록 하는 데는 단호했다. 때론 자신의 얘기가 정확하게 통역이 되도록 카메라를 벗어나 확인하기도 했다. 네, 이게 이제 평소에 윤여정 배우가 자신에게 쏟아진 스포트라이트나 아니면 이런 상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마치 나는 지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과장되게 자신을 메릴 스트립과 비교한
외신 기자한테는 자신은 그냥 한국의 한 배우일 뿐이다. 그분과 비교를 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그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자신은 그냥 한국인인 여자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에서 참 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이 참 단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이번 인터뷰의 주제는 윤여정이란 배우가 미나리에 출연하게 된 배경 뭐 이런 얘기들, 윤여정이란 배우를 소개하는 거긴 한데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은 73세에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달리고 있는, 인생의 노년을 살고 있는, 근데 인생의 노년에 너무나 갑자기 다가와 버린 이런 엄청난 운, 엄청난 성공에 대한 초점을 윤여정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들이 좀 많은데 마지막에 이게 어쨌든 편집의 힘이잖아요. 어떤 부분을 넣고 어떤 것들을 뺄지는 이 인터뷰어 그리고 편집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마지막까지 윤여정이란 배우를 뉴욕타임즈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생각해보면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하찮은 배역들을 맡으면서 허덕이며 괴로워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싫어했죠. 저는 여기서 그만두던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런데 저는 아직 살아있고 마침내 이제야 연기를 즐기게 됐네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연기를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를 느낄 새도 없이 그런 걸 호불호를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50년이 흐른 지금에야 마침내 내가 연기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성공이 넝쿨째 굴러왔지만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인가?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나?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구심을 하면서 또 오랜 세월 겪고 세월 풍파에서 쌓인 삶의 지혜와 연륜으로 과장되지 않은, 호들갑스럽지 않은, 그렇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지금의 성공을 즐기고 있는 그 여유로움, 시종일관 온화한 카리스마를 지닌 윤여정 선생님이 되게 그 나이의 여유로움과 확신이 되게 부러워지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뷰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윤여정 선생님에 대한 독점 인터뷰가 더 많았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았을 텐데 제가 기사는 오래오래 찾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 미나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본 지 한 일주일이 좀 혼자 평일에 오후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재밌게 봐주시고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좀 웃기고 충격적인 장면이 앨런 킴이 거기서 데이빗으로 나오는데 데이빗이 할머니하고 갈등을 막 겪다가 마운틴 듀 있잖아요. 그 산에서 내려온 이슬물 그거를 거기다가 자기 쉬를 담아가지고 할머니한테 줘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이게 사실 정희석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희석 감독이 직접 극본 다 쓰고 스토리를 다 꾸몄는데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물어봤대요. 그 쉬 진짜야? 할머니한테 진짜 그랬나요? 그랬더니 세상 얌전하게 차분하게 내성적인 이 감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네, 아유 참 감독님도 어릴 때 어지간하 하셨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나리하고 기생충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오스카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연속으로 한국계 영화, 한국 영화, 한국어로 만든 영화가 이제 그 노미네이트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생충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두 영화를 다 본 저 한 명의 영화 팬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미나리는 물론 다른 장르이기도 하고 또 이게 외국어 영화에 속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사실은 미국 자본으로 만든
사실 미국인이 만든 영화거든요. 미국인의 성공에 대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 지극히 미국적인 영화인데 이거를 외국계로 넣는 게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이런, 하여튼 무슨 덩어리인 이 현재에 노미네이트 된 상황이에요. 사실 이 영화를 본 한국 관객들은 미나를 보고 나서 이제 평이 많이 갈렸어요. 아무래도 그 정서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이질감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좀 몰입을 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연은 자연스러움과 어색함에 약간 자연스러움이 더 가까이 갔지만, 특히 한예리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결혼도 안 하셨고 당연히 아이를 낳은 경험도 없겠죠. 근데 훌쩍 커버린 딸 아이, 6살쯤 되는 아들의 엄마예요. 그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저런 감성이 과연 엄마로서의 느낌은 아닐 텐데, 이렇게 또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예리 배우를 좋아하시는 팬들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얘기를 한예리 배우가 자조적으로 그랬잖아요. 그 윤여정 선생님이 30개 넘는 상을 탈 동안에 자기는 1개도 못 타서 어떡해, 사실감이 잘 안 난다고. 근데 영화를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기생충은 영화가 자체가 갖고 있는 시네마적인 극적인 요소, 미장센 이런 게 너무 훌륭했는데, 그리고 스토리 자체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충격이 어마어마하고 보는 내내 막 마라톤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생충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웅장해졌거든요. 근데 미나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미나리는 굉장히 잔잔한 영화고 굉장히 섬세하게 연출이 되고 각본이 짜여진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지만, 영화를 보고 난 직후의 어떤 반응을 봤을 때 이렇게 참 동화되고 융화되기 힘든 앙상블의 구조 속에서 윤여정 선생님의 존재감이 더 빛났다는 거, 이게 참 연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완전 한국 할머니도 아니고 한국계 정서도 아닌데, 그 어색한 다른 배우들 틈에서 자신의 자리를 나중에 딱 찾아서 그 순자 역할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는, 그 진짜 50년 내공의 영화 배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내공은 진짜 허투루 볼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영화 스크린을 뚫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우조연상에 한번 걸어봅니다. 네, 아카데미 하나 남았는데 정말 올해도 좋은 소식으로 코로나로 지친 한국 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 윤여정 선생님의 매력향구 펼쳐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Stay tuned. Bye.